휠도 이런 휠 커버까지 영상에 나올 줄은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주로 테슬라 얘기겠지만 테슬라 관련 잡담일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저의 이런 부족한 설명에 찰떡같이 댓글을 남겨주신 이것의 기술의 한계는 싱글 포톤, 그러니까 광자 한계라고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런 이런 부족한 설명에 비율을 맞습니다. 이런 기술의 그 끝판왕은 싱글 포톤으로만 움직이는 건데 그건 이제 먼 미래죠. 근데 논문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설명하면 저도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해야 될지. 근데 가장 임팩트 있는 거는 여기 웨이브가드는 다 나노 단위인데 파이버는 못해도 몇십 마이크로니까요. 이게 수천 배에서 최소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차이 나는 거를 서로 붙이는 기술인 거거든요. 그걸 또 정중앙에, 그래야지 러스를 줄이니까요. 여기서 손실 나는 걸 줄일 수 있으니까 정말 바늘 같은 거를 어떤 동글 정 한가운데 찔러 넣는 거의 그 수준의 그건데, 그걸 지금 사람들이 한다라는 게 참 과학기술이 무섭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가 갈려가는지도 참, 거기다가 지금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발로 지금 붙이는 건데, 여튼 이론상 싱글 포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엄청난 정말 손실 없이 연결된 세상을 통해서 GPU를 연동해서 AI가 엄청 빨라지겠죠. 저 앞단이 잘 안 되니까 뒷단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정말 이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래서 이 과학기술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혹은 최소 그런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접목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AI 시대가 돼도 AI는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듣도 보도 못한 거라서,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많은 공학자들이, 엔지니어가 필요한 건데, 엔지니어들이 더 많이, 또 근데 이런 얘기 하면 또, 여기선 또 고액연봉이니까. 근데 여튼 사람이 더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그러니까 한국의 고속 성장 시대를 많이 어른분들이, 저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취해서 금방 카피한다든지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고, 이젠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본 얘기 테슬라, 그리고 좀 있으면 Q3 어닝콜이 있죠. 저는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보시면 9월 달에 가면, 이게 지금까지 그런 재고 현황이었는데 그냥 뚝 끊기죠. 그러니까 텍스 크레딧 날라간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재고가 그냥 박살났다가 이게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기서 좀 와서 뒤늦게 트래킹 데이터 약간 이 날짜가 누적 데이터라서 약간 안 맞긴 하는데, 요거 보면은 거의 9월에 바닥났다가 다시 조금씩 튀어오르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가보면은, 요약은, 이번에 실적은 매우 좋을 거다. 차를 막 땡겨서 다 팔았으니까. 근데 벌써부터 다 뺀 모델, 절약형 모델 Y 모델들이 많이 돈을 가격을 깎았음에도 재고가 보이더라고요. 재고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이던스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얼마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로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풀 수 있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그게 좀 보여서, 차가 안 팔리면은 로봇택시나 이런 걸로 밀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죠. 안 팔리는 사이버 트럭을,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벌써 2만 마일 이상 탔는데, 하도 돌아다녀서 한번 장기 보유 리뷰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데, 이 스페이스X에 안 팔린 사이버 트럭을 넘긴다든지 XAI,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테슬라 주주 입장으로는 좋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차를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밸류를 유지시키는 좋은 전략이긴 한데, 로봇택시로 더 밀어낼 수 있는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는 미리 이미 안 팔린 차를 택시로 혹은 AI가 접목되게 되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테슬라는 분명히 안 팔리는 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회사의 차들보다 더 효용성? 어쨌든 유틸리티가 더 좋으니까 그것을 높여서 어떻게든 써서 밸류를 유지시킬 거라는 의견을 한번 피력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보여서 물론 지금은 단순히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에 그냥 밀어내기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차를 튜닝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분명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좀 이루어져서 차 판매가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텍스 크레딧이 날아가서 좀 앞이 가이던스가 위태위태한데 이런 모습이 더 세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추후 저도 요 텐트 한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좀 요것도 많이 안 팔려서 그런가요? 가격이 좀 할인이 돼서 조금 요걸 한번 설치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저만의 또 리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은 제가 아이폰 얘기도 했죠. 현재까지 저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 이거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배터리가 괴물이라고, 열 관리가 진짜 짱이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너무 쾌적하고 빠르고 역시나 AI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애는 해주니까요. 그때 근데 실물을 봤을 때 저의 마음은 아이폰 에어에 이미 끌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든지 주변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시장의 이런 전망을 보지 않았으면 이걸 샀을 겁니다. 아이폰 에어를. 그냥 보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판매량이 안 나온다고 제가 이미 초기 판매량 때 그거 발표하기 전에도 나올 때 제가 딱 갔을 때 다른 것들은 다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폰 에어만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구나 라는 거를 대번 알았죠. 그래서 참 본인의 취향을 꺾고 이래서 경제적인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사는 걸 따라 산 전데요. 중국에서 이게 늦게 이제 이심 문제로 이걸 극한으로 얇게 만들다 보니까 이 물리심을 못 넣고 이심만 넣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좀 늦게 출시가 됐는데 반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단종시키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팔리기 시작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반면에 S25 엣지는 요걸 듣고 미리 출시하는 삼성의 좀 그러니까 독창적인 모델을 좀 내놨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삼성이 자꾸 애플의 이렇게 루머를 들으면은 그걸 이제 선제적으로 내서 시장을 좀 선제적으로 공격한다든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그런지도 저는 알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폰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얘기해도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미 17이 출시됐으면요. 지금 거의 18은 끝났고요. 19이 한 30-40% 올라와 있을 겁니다. 20 정도는 이제 완전 프로토타입에 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와중에 디자인 체인지 되고 이러면 얼마나 또 여기서도 엔지니어가 갈려나가면서, 그러니까 한 방에 엄청나게 수천만 대 수억 대의 폰을 내놓는다는 걸 매년 내놓는다는 거는 이미 다음 버전은 거의 7-80% 끝나지 않으면은 17이 나올 때 18이 그 정도 가 있지 않으면은 출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도중에 만약 디자인을 바꾼다 이러면 참 어렵죠. 그래서 정말 이 설계나 개발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이 여태까지 그게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애플을 뺏긴다는 게 아니라 삼성도 어느 정도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만 정해지면은 한 1년을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의 루머를 듣고 재빨리 그냥 그 방향으로 그냥 만드는, 덕분에 더 빨리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삼성이지만 이게 쫄딱 망해가지고 단종시킨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거를 만들어야 됐고 어떤 개발 과정에 스토리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래도 그게 대처가 되는데 그냥 루머 듣고 이 방향만 정해줘도 개발 기간이 단축되니까 그냥 질렀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S25가 스펙상 더 낫긴 한데 이걸 이렇게 쉽게 단종 안 팔리니까요.
중고 가격도 떨어졌고요. 예, 심지어는 아마존에도 뭐 너무 쉽게 중고 가격이 떡락한 상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폰이. 그러니까 좀 갤럭시 폰들이 이래서 중고 가격이 최신 뉴스입니다. 항상 중고 가격이 아이폰보다 안 좋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좀 끊을 수 있는 좀가 생태계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확장하고, 그리고 제가 삼성에 좀 불만인 게 사실 OS 업데이트나 이런 거를 좀 느긋하게 하면서 폰을 빨리 바꾸라는 걸로 종용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애플은 서비스 쪽에 역대급으로 이익을 내면서 이젠 팔려진 폰들이 다 돈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대 한 대 만들 때마다 얼마나 그래서 신중하게 항상 유기적으로 만듭니까? 그런 거를 좀 미리 했었으면 좀 너무 이렇게 시야가 너무 짧지 않나. 그런 부분이 너무 이런 부분 여전히 그런 게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최신 뉴스로도 평균적으로 갤럭시 폰들은 아이폰 대비 중고 가격이 여기 미국에서도 너무 빨리 떨어지고요. S25 엣지로 이제 끝으로 이제 26에서 엣지가 안 나온다는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심적으로는 제가 이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폰 에어라든지 S25 엣지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많이 못 팔 것 같다라는 걸 이미 알아서 그러니까 참 돈이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참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니까 다 떼고 나면은 그걸 샀을 텐데. 자, 이제 몇 가지 또 다른 뉴스로는 이어서 TSMC가 ASML에 리소그래피 하는 장비죠.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 그리는 거기에 하이 NA UV를 안 쓰고 1.4 나노미터를 간답니다. 이제 1나노 아톰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대인데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미 이건 과거에 제가 얘기하기도 했는데 멀티 패터닝을 통하면은 사실 이 선폭이라고 하죠. width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이 몇 스텝이 더 들어가죠. 그 몇 스텝 더 들어가는 게 뭔 대수냐. 진짜 어렵습니다. 한 스텝 한 스텝 할 때마다 일드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저 하이 NA EUV가 더럽게 비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TSMC는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리소만 또 조 단위를 써야 되니까 원화로 그러기가 싫은 거죠.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돈을 투자했을 때 그걸 못 보완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TSMC가 너무 잘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이나 심지어 저희 아버지랑 얘기해도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쓴다고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CEO들이 손 떨리면서 사인을 합니다. 그 리스크를 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망하면 그 돈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티 패터닝, 그러니까 EUV 가기 전에 그냥 생리소에서 멀티 패터닝에서 7나노 그리고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EUV를 도입하기 전에 멀티 패터닝을 통해서 멀티로 이제 패터닝을 하게 되면 미약하게 그 사이에 이제 크레바스 같이 틈이 발생되는 그런, 그러니까 광학의 어떤 인터피어런스를 이용해서 그거를 다 쪼개서 그 사이사이로, 그때도 그래서 제가 OPC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이는 거를 이렇게 리소하는 게 아니죠.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친구들은 엑스레이를 뭐 준비한다든지, 리소로 더 이제 EUV보다 더 파장이 짧으면은 더 작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멀티 패터닝을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닌 게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기술들이 죄다다 진짜 그지같이 힘든 게 우리가 엑스레이로 그리면 되잖아. 그쵸? 더 짧은 파장으로. 근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쏠 때 그 엑스레이가 얼마나 유니폼한지 같은 거를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고순도의 엑스레이를 쏴야지. 실제로 엑스레이를 제너레이션하는 이런 광원들은 몇천 불도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려면요, 그 엑스레이의 모노피크라고 하나요? 광원도 그렇게 피크를 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싸구려 광원, 싸구려도 아니죠. 이 몇천 불짜리도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꽤 되는데, 엑스레이를 쏠 때 주변 파장들도 같이 나갑니다. 사실 이 파장 분포를 보면 얼마나 순도가 높게 엑스레이를 팍 쏘는지가 관건인데, 정말 99.9999%로 엑스레이를 쏘려면요 입자가속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그런 광원할 때마다 그런 렌즈부터 해서 이런 하이 NA를 하려면 사실상 이제 거기 옛날 방식으로는 이멀전인데 어쨌든 이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올린다든지 온갖 정말 기술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여되고 그냥 엑스레이 그냥 긁으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그 순도를 조금씩 올릴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다든지 여기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또 갈려나가면서 그거를 찾고 실험해보고 거기 연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거 다 버리는 돈일 수 있잖아요. 장부상으로는. 근데 나중에 다 회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려면은 정말 겉으로 보기엔 그냥 쏘면 되고 그냥 맞은 데 디벨롭 해가지고 날려버리고 패턴 나오면 되는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 말 하나 할 때 정말 그게 정교하게 되려면은 정말 수많은 사이언티스트들과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지 않으면은 그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이제는 그래서 뭐 어떤 기술을 얘기할 때 예전같이 그게 쉽게 카피 앤 페이스트 뭐 하나 알아가면 기술 유치돼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그냥 돈을 정말 미친 듯이 투여해서 그러니까 돈을 내가 조금 투여했구나. 이렇게 쉽게 카피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그냥 한두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떼거지로 데리고 와서 이걸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카피가 쉬우신 것 같은데 카피하는 것도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은 저는 전기차를 이 채널에 다시 초심을 제가 얘기해드리면 전 전기차를 응원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너무 압도적이고 테슬라가 너무 차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테슬라를 응원하는 거지 여기 좀 경쟁이 있어야 돼요. 지금 텍스 크레딧마저 날라가가지고 지금 전기차 경쟁이 거의 사실상 시장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미국도 근데 다 테슬라가 먹겠죠. 테슬라가 너무 편하니까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필두로 이게 안 되면 앞으로 미래가 없는데 루시드가 그래도 뉴로라든지 지금 뭐 웨이모든 지금 이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이 기존의 자율주행 업체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로보택시를 좀 우버까지 껴서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에 좀 응원을 보냅니다. 제가 이거 그래비티 나온 거를 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차 진짜 잘 만들었어요. 원래 근데 뭐 에어도 그렇고 루시드가 참 고급지게 근데 짧게 시승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어는 에어서스를 안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나쁘지 않았었고 그래비티는 아직은 못 타봤는데 그래도 겉으로 보거나 안에 보기에는 테슬라보다는 좀 더 역시 항상 고급지게 만들어줘서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기가 럭셔리 패키지가 들어가서 모델 X가 얘가 갑자기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얘가 더 낮게 시작하니까요. 근데 뭐 주행거리가 좀 아쉽다든 는 거에 비하면 테스트도 나왔는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요. 120kWh를 넘게 넣었는데도 고속주행 테스트에서 345마일.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기사는 썩 그렇게 만족한다는 얘긴 없더라고요. 좀 아쉽다. 이 정도 사이즈에 좀 더 갔으면 워낙 루시드 에어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역시 SUV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좀 쉽지 않은가 봅니다. 비록 이런 생산량이나 이런 게 적더라도 지금 크게는 테슬라도 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텍스 크레딧 날라간 마당에 저는 전기차가 훨씬 관리도 덜 들어가고 편의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생활 패턴을 조금만 바꾸면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거부를 하죠. 왜 굳이 그러면서. 그래서 자율주행의 밸류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루시드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협업이 잘 돼서 저의 선택권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계속 테슬라를 탈 수밖에 없는데, 부디 이런 연합을 해서 좀 좋은 모습만, 테슬라를 능가하는 모습은 기대도 안 하는데, 그걸 좀 준하는, 그걸 좀 따라가는 모습만 보여준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비싸더라도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런
텍스 크레딧 날아갔을 때 기대하는 거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AI에 기대하는 거잖아요. 좀 이런 연합체들이, 물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다 얘도 스타트업이고 얘도 오늘 내일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저렇게 독주하다가 우버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다급하신 분들께서 좀 잘 연합해서 공동의 이익이 있으니까 잘, 그래도 조별 과제가 어렵다는 건 알지만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저 또 댓글에 계속 그 테슬라의 BMS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이미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결코 저는 그냥 미국엔 별 문제 없으니까 타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신기하게 여긴 별 문제가 없이 지금 뭐 한국에서 유명 유튜버 분들도 다루고 있는데 그게 약간 10% 20%씩 잘못된, 제가 알고 있는 얘기한 잘못된 얘기를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더 나아봐야 알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여기 분위기만 제가 그냥 담백하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원통형 자체가 문제 있지 않습니다. 루시드도 원통형 쓰고요. 리비안도 원통형을 씁니다. 원통형 자체가 문제면은 신생 업체들이 그거 이렇게 따라할 리가 없겠죠. 거기다가 GM, BMW도 제가 알기로는 과거 뉴스에 한 1년 전인가요? 이미 벤더들한테 계속 원통형을 생산하라고, 그걸로 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도 계속 트래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